아침에 달걀 한두 개만 제대로 드셔도 60세 이상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식후 혈당이 35%까지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4~6시간이나 든든하게 포만감이 유지되며 아침 식사 후에 흔히 겪는 탄력감이나 손떨림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40년 내다통바언디거위거무에서 40년 넘게 노년기 대사질환을 진료해온 김지훈 교수입니다. 최근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나요? 당뇨가 있는데 달걀을 피해야 하나요? 오늘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해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모두 설명드려서 아침 식사 때문에 더 이상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어르신들께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뇨로 어려움 겪는 가족,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작은 실천 하나가 혈당과 삶을 크게 바꿉니다. 아침 단백질을 피하면 혈당은 절대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을 무서워해 아침을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오히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튀어오르고 10시만 되면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손이 떨리는 위험한 상태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간이 혈당을 더 많이 분비해 아침부터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이것이 하루 전체 혈당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르신들이 괜히 두려워하고 있는 달걀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네 가지 큰 오해를 바로잡고 60세 이상 당뇨가 있으셔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아침 달걀 식단의 정확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하루 혈당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면 왜 작은 달걀 한 개가 괜히 두렵게 느껴졌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믿고 계신 달걀에 대한 네 가지 큰 오해를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간다 고 걱정하시지만 이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달걀의 GI 즉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능입니다. 0이라는 것은 혈당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이 꺼진 가스레인지처럼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흰쌀밥은 완전히 다릅니다. 흰쌀밥 한 공기는 혈당을 80에서 120mg/dl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고당 지수 음식입니다. 즉, 달걀은 조용하고 안전한 손님인데 흰쌀밥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들어와 혈당을 순식간에 뛰어오르게 만드는 손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 때문에 혈당이 올라간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달걀을 드시면 이후에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부드럽게 막아주는 완충 역할까지 해줍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달걀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 진짜 혈당을 올리는 것은 흰쌀밥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둘째 오해는 바로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뇌졸중이 온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말을 듣고 수십 년 동안 달걀을 피하며 사셨지만 이 역시 과학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반박된 내용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미국 심장학회와 대한심장학회는 달걀 섭취 제한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과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피 속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대부분이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즉, 음식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간이 상황에 따라 생성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는다고 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뇌졸중 위험이 직접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분명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에 달걀 2개씩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6% 증가했습니다. HDL은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HDL이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달걀은 심장병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적정량을 꾸준히 먹으면 혈관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오해는 70세가 넘으면 달걀을 먹으면 간과 신장이 상한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말을 듣고 나이가 들수록 달걀을 더 멀리 하시지만 이 역시 사실과 거리가 먼 잘못된 걱정입니다.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과 신장이 무리되는 경우는 하루에 달걀을 7개, 8개씩 계속 과하게 드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드시는 하루 1, 2개의 달걀은 간과 신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콜린은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해 콜린은 뇌를 보호하는 윤활유와 같아서 부족하면 기억이 흐려지고 방향 감각이 떨어지며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70세 이후 어르신들이 하루 월 2개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콜린 섭취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인지기능 저하와 초기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repeatedly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서 달걀 먹으면 간이 상한다. 는 말은 어르신들의 식단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오히려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오해입니다.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70세 이후에도 하루 1, 2개의 달걀은 간과 신장을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뇌 건강과 기억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된다. 네 번째 오해는 달걀은 기름에 지져야 맛있지. 삶으면 싱겁고 맛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믿고 계시지만 이것은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법을 잘못 알고 생긴 오해에 가깝습니다. 사실 달걀은 기름을 쓰지 않아야 혈당과 혈관에 가장 안전한데 그렇다고 맛이 없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름 없이도 훨씬 고소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4가지 조리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름 한 방울 없이도 노른자가 부드럽게 익는 반숙 삼키파와 후추만으로 향을 살린 무유 프라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한국식 계란찜, 그리고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잘라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는 조합까지 모두 기름 없이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즉 기름이 빠지면 맛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걀 본연의 고소함이 살아나고 당뇨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조리법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은 반드시 기름을 써야 맛있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기름 없이도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4가지나 있다. 아침 달걀의 효과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이미 너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괜히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관들과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달걀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GI 지수가 0이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뇨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2년에 진행한 연구에서는 어르신들이 매일 달걀 2개를 12주 동안 섭취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혈관을 보호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까지 상승했습니다. H는 혈관의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청소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혈관 건강이 실제로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는 달걀 속에 풍부한 콜린이 노년층의 기억력 저하와 초기 인지 장애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은 뇌세포 막을 지켜주는 영양소로 쉽게 비유하자면 뇌가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윤활유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데 달걀은 이 콜린을 가장 손쉽게, 가장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렇게 3가지 과학적 근거를 함께 보면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달걀은 혈당을 올리지 않고 혈관을 보호하며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드문 아침 식품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세 이상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께는 기름 없이 천천히 소화되고 염분이 과하지 않은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국 어르신들 식습관에 딱 맞고 실제 임상에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확인된 아침 달걀 섭취의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8, 9분 부드럽게 삶은 반숙 달걀에 저염 김치 50글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반숙 달걀은 위에서 너무 빨리 무너지지 않아 식후 혈당이 출렁이지 않도록 잡아주고 동시에 포만감이 3, 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여기에 저염 김치 50글 더하면 염분 부담은 줄이면서도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혈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전체 탄수화물이 15칼로리 초위식 미만이라 아침부터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모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원래 아침에 흰쌀밥을 조금만 드셔도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뛰던 분이었는데 제가 반숙 달걀과 저염 김치 조합을 권해드린 뒤 2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HbA1c가 7, 4에서 6, 8로 자연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고 운동을 갑자기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침 식사의 구성을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단백질 중심으로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을 어르신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기름 없고 탄수화물 적고 소화는 천천히 포만감은 오래. 아주 단순하지만 혈당을 가장 안정시키는 아침 습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름을 전혀 쓰지 않고 달걀을 부치는 무유, 무유 프라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프라이는 기름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요즘 나오는 한국식 코팅 프라이팬은 기름 한 방울 없이도 달걀을 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당뇨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이유는 기름을 제거하면 혈당을 자극하는 요소가 사라지고 달걀 본연의 단백질과 지방만 부드럽게 작용해 식후 혈당 변동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달궈진 논스틱 팬에 달걀을 톡 넣고 익어가는 표면 위에 잘게 썬 파를 살짝 올린 뒤 마지막에 후추를 한 꼬집 뿌려주면 됩니다. 파는 향을 더해주고 후추는 위장의 흡수를 부드럽게 만들어 아침 식사 이후에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이 조합은 기름이 빠져 부담이 없으면서도 향과 맛은 훨씬 살아나기 때문에 기름진 프라이보다 오히려 더 고소하고 담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 자료에서도 이 방식의 장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침에 기름 없이 조리한 달걀을 섭취한 그룹은 오전 내내 허기감이 26%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10시, 11시에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일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허기가 줄어들면 간에서 혈당을 보충 분비하려는 반응도 덜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혈당 안정 효과가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기름 없는 프라이버스턴수 파파버스 후추는 맛과 향, 혈당 안정성까지 모두 잡은 60세 이상 당뇨 어르신께 이상적인 두 번째 아침 달걀 조리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어르신들께 가장 부드럽고 가장 부담이 적은 저탄수 한식 계란찜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치아 저장력, 소화, 흡수력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계란찜처럼 입안에서 바로 풀어지고 위에서 천천히 흡수되는 형태가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조리법은 매우 간단하고 한국 어르신들 입맛에 익숙합니다. 달걀 2개에 물 100ml, 여기에 잘게 썬 표고버섯과 파를 넣고 아주 약한 불에서 7분만 부드럽게 찌면 됩니다. 버섯은 식이섬유를 더해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파는 향과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식의 큰 장점은 부드러움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위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만 기름지거나 질긴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아질 수 있는데 계란찜은 이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위장을 감싸주어 소화가 편안하고 혈당도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계란찜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고 단백질이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찜 먹은 날은 오전 내내 몸이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2개의 달걀, 물 100ml 플러스 버섯과 파를 7분만 찌면 당뇨가 있는 60, 80대 어르신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잘라 신선한 채소, 샐러드와 올리브유 한 스푼을 곁들이는 조합입니다. 이 방법은 혈당을 거의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 이후 혈당이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먼저 달걀을 완숙으로 삶아 반으로 잘라 주세요. 여기에 상추, 오이, 방울토마토 같은 생채소를 한 줌 올리고 마지막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천천히 뿌려주면 끝입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이 14, 18g로 충분하고 채소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도 아주 완만하게 오릅니다. 무엇보다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 60세 이상 당뇨 어르신들께 특히 유익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드신 날은 5시간 동안 허기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즉 아침부터 불안정하게 출렁이던 혈당과 허기를 동시에 잡아주는 매우 안정적인 아침 식사법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삶은 달걀, 생채소, 올리브유 한 스푼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당뇨 어르신께 가장 이상적인 저당 고포만감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첫 번째 대체 아침 식사는 두부를 부드럽게 쪄서 쪽파를 올리고 저염 김치와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달걀을 잠시 쉬고 싶을 때, 그러나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을 때 이 방식이 가장 깔끔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충분하면서도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아침에 드셔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조용한 음식입니다. 여기에 살짝 찐 두부 위에 잘게 썬 파를 올리면 향이 살아나고 따뜻한 촉감 덕분에 속도 편안해집니다. 곁들여 드시는 저염 김치는 과한 염분을 피하면서도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제공해 혈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전체 탄수화물은 20g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60세 이상 당뇨 어르신들께 아침부터 혈당이 출렁이지 않고 차분하게 유지되는 가장 안전한 대체식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대체 아침 식사는 그릭 요거트에 치아씨와 딸기 5알을 더한 조합입니다. 이 방식은 달걀 없이도 혈당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60세 이상 당뇨 어르신들께 최적화된 아침 식사입니다. 먼저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이 적어 아침 혈당을 거의 자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치아씨 한 스푼을 넣으면 씨앗이 물을 흡수해 젤처럼 부풀면서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5알을 썰어 넣으면 과하지 않은 자연의 단맛과 비타민C가 더해져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전체 탄수화물이 20g 이하로 유지되면서도 포만감은 3-4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오전 내내 허기가 밀려오는 일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위장 부담이 적고 소화가 편안해 달걀을 드시기 어렵거나 입맛이 없을 때 가장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아침 식사입니다. 세 번째 대체 아침 식사는 작은 고등어 구이에 뜨끈한 삶은 채소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은 아침에 달걀을 쉬고 싶을 때, 그러나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관리하고 싶을 때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먼저 작은 고등어 한 토막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밤새 굳어있던 혈관을 아침에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을 추가로 두르지 않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면 단백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부담 없이 고소한 향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배추, 브로콜리, 애호박처럼 부드럽게 삶은 채소를 한 줌 곁들이면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혈당이 갑자기 뛰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침에 위장이 예민해질 수 있는데 이런 따뜻한 삶은 채소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줍니다. 전체 탄수화물은 20g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고 고등어의 건강한 지방이 오전 내내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조합을 드신 날은 몸이 안정되고 어지러움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고등어 구이와 삶은 채소는 달걀 없이도 혈당, 혈관, 포만감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가장 균형 잡힌 대체 아침 식사입니다. 네 번째 대체 아침 식사는 멸치 육수에 귀리를 넣어 끓이고 버섯을 더한 따뜻한 오트밀 죽입니다. 이 방식은 아침에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멸치 육수는 한국 어르신들 입맛에 익숙한 감칠맛을 내면서도 지방이 거의 없어 아침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귀리 오트밀 30글 넣어 안고 약불에서 천천히 끓이면 섬유질이 살아있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귀리는 천천히 타는 장작처럼 에너지가 서서히 방출되기 때문에 60세 이상 당뇨 어르신께 특히 유리합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조금 썰어 넣으면 식이섬유가 늘어나 혈당 흡수를 더 늦추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이 조합은 밥보다 훨씬 가볍고 죽 형태라 위장 부담이 거의 없으며 전체 탄수화물이 20g 이하로 유지되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입맛이 없거나 속이 더부룩한 어르신들께 가장 부드럽게 들어가는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메뉴를 드신 후 속이 편하고 오전 내내 혈당이 차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멸치 육수 플러스 귀리 플러스 버섯, 죽은 달걀을 쉬고 싶은 날에도 혈당 포만감, 소화까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주는 따뜻했탄 아침 대체식입니다. 5번째 대체 아침 식사는 병아리 콩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더한 한 지중해식 콩 샐러드입니다. 달걀을 쉬는 날에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이보다 균형 잡힌 조합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병아리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면서도 탄수화물의 흡수가 매우 느리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삶은 병아리 콩 한 줌에 상추오이 방울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를 섞으면 아침에 속이 가볍고 편안해지며 위에서 오래 머물지 않아 체한 느낌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어 가볍게 버무리면 맛은 풍부해지고 지중해식 건강 지방이 혈관을 부드럽게 보호하면서 포만감을 3-4시간 유지해 줍니다. 한국식 샐러드처럼 너무 많은 양념을 넣지 않고 단순하게 채소와 콩, 올리브유로만 구성하면 혈당 자극이 거의 없는 아침 식사로 완성됩니다. 이 샐러드는 전체 탄수화물도 20g 이하로 유지되고 섬유질은 풍부해 식후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를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샐러드를 드신 날은 오전 내내 몸이 가벼워지고 간식 생각이 줄어들어 식단 조절이 훨씬 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병아리 콩 퍼라 채소 퍼라 올리브유라는 단순한 구성만으로도 달걀 없이 혈당 포만감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아주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달걀을 드실 때 양 조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몸의 대사 속도와 소화 기능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과하면 도움이 되지 않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혈당과 혈관을 안정시키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금 수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일주일에 12개 하루 12개가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단백질, 콜린, 비타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몸을 지켜주는 적정 치료량과도 같습니다. 쉽게 말해 달걀은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70세 이상이신 경우 매일 아침 1개 또는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절대로 생노른자를 드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면역력과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해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도 이제는 감염 위험이나 소화 부담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노른제는 살모넬라 같은 세균이 극소량이라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어르신들의 위장은 이를 충분히 살균하지 못해 설사 복통구토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면역 반응이 더 약하기 때문에 위험이 더 커집니다. 노른자를 완전히 익히면 이러한 세균 위험이 사라지고 단백질과 콜린도 안전하게 흡수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영양이 좋다고 해도 노른자는 반드시 익혀서 부드러운 반숙이나 완숙 형태로 드시는 것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와파린, 월파린을 복용 중이신 어르신들께 반드시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와파린은 혈액을 묽게 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약이기 때문에
음식과의 작은 상호작용만 있어도 약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걀 자체는 와파린과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지만 어르신 개개인의 혈액 응고 수치 INR가 약간만 달라져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단에 변화를 줄 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체내 대사 속도와 약물 반응이 예측하기 어려워져 젊을 때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달걀 섭취량을 늘리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꾸준히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 있게 한번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INR 수치 변동을 예방할 수 있고 약효가 흔들리는 위험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와파린을 드신다면 달걀을 어떻게 드실지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아침 식사 후 반드시 기자 후 5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입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식후 혈당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천천히 떨어지고 조금만 탄수화물을 드셔도 혈당이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혈당이 체내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혈액 속에 머무르며 혈관을 자극하게 됩니다. 반대로 식후 15-20분의 가벼운 산책은 근육이 혈당을 자연스럽게 끌어다 쓰게 만들어 약을 더 먹지 않아도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한 바퀴 돌거나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에 차를 서서히 흐르게 만드는 것처럼 식후 걷기는 몸속 혈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식후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혈당 관리의 연장선이라고요. 즉 아침 식사 후 15바이 지통 점인분의 천천한 산책은 70세 이상 당뇨 어르신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혈당 안정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식단을 바꾼 첫 일주일 동안 반드시 혈당 변화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70세 이후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개인별 소화 속도, 인슐린 반응, 약물 흡수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몸이 새로운 아침 식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아침 식사 전에 공복 혈당을 한번 그리고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뒤에 다시 한번 재셔야 합니다. 이 두 숫자의 차이가 크지 않고 식후 혈당이 180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새로운 식단이 몸에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식후 혈당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나 어지러움, 심장, 두근거림, 손 떨림 등이 있다면 조기에 수정할 수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쉽게 말해 첫 일주일의 혈당 측정은 어르신의 몸이 이 식단 괜찮다 혹은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복 한번 식후 2시간 한번 이 두 측정만 지키면 새로운 아침 식단을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단이 하루 혈당을 어떻게 안정시키는지 이제 큰 그림이 잡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복잡하게 바꿀 필요도 없고 한꺼번에 많은 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뇨를 오래 관리해온 60, 80대 어르신들께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언제나 아주 작은 4가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 정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는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달걀 식사법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삶은 달걀 무유, 프라이 계란찜, 샐러드 조합 중 편한 것을 고르세요. 둘째, 어떤 식사를 선택하시든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혈당이 출렁이지 않고 위장도 편안합니다. 셋째, 식사 후에는 15분만 천천히 걸어주기. 운동이 아니라 혈당을 부드럽게 내려주는 치료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째째, 매주 한 번 정도는 공복과 식후 혈당을 확인해 몸이 잘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아침 혈당과 하루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가 60이든 80이든 우리의 혈관은 아직도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식단을 조금만 바로잡고 아침 한 끼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흐릿하던 혈당이 점점 안정되고 오래 서 있기 힘들던 다리가 다시 가벼워지고 걱정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모습을 저는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듯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아니라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혈관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다시 강해질 수 있고 몸은 여전히 회복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걸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에서 보고 계신지, 부산 바닷바람을 느끼며 보고 계신지, 아니면 대구나 광주에서 편안히 쉬시며 보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한 분 한 분의 지역과 상황을 알아야 더 정확한 식단과 생활 지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당뇨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가족이나 이웃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인의 병력, 약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며 식단을 크게 바꾸거나 복용 중인 약물에 변화를 주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